자, 여러분들, 오늘 할 이야기는 주제가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이 실화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이야기를 해줄게요. 첫 번째 이야기, 배경이 되는 때는 바로 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2차 세계대전 1944년 6월에 미국군과 영국군이 주력이 되어서 기타 등등 8개국 연합군이 프랑스령 노르망디에서 상륙작전을 벌여서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등등을 나치의 손아귀에서 해방을 시켜 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독일군이 프랑스에서 물러나게 되자 나치 독일 정부가 명령을 냅니다. 야, 어차피 우리 지게 된 거 야, 싹 다 쓸어버리자. 우리도 죽고 너네도 죽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프랑스 주요의 항구를 여기저기 막 사수하거나 아니면 다 박살을 냅니다. 그 결과 연합군이 대규모 물자를 하역할 수 있는 곳은 노르망디가 유일해져 버립니다. 다른 항구들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독일군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게 연합군한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벨기에를 넘어서 네덜란드를 향해서 진격을 하면서 보급이 너무 길어져 버린 거야. 아니, 그 근처에 가까운 항구에다가 보급을 실어가지고 뿅 하고 가면 되는데 여기 다 부서지니까 노르망디에서 이렇게 길게 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보급선이 너무 길어진 거야. 그래서 1944년 늦여름쯤에 접어들자 이 노르망디에서 하역한 수송 물자를 보급 부대가 옮기잖아요. 근데 보급 부대가 옮기는 과정에서 보급 물자를 다 써버리는 사건이 생겨버립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생긴 거죠. 이게 보급 차량도 일단은 석유로 굴러가잖아요. 근데 석유를 공급을 해주러 가는데 이 차량이 가면서 막 석유를 다 막 쓰고 있어. 이게 뭐야? 이게 뭐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이렇게 되면 탄약이나 식료품은 괜찮았는데 이게 막 보급 차량이 석유를 써버리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결국 이 보급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자 연합군의 진격이 멈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영국의 버나드 몽고메리라는 원수가 휴식이랑 재정비를 마친 공수부대를 투입을 하기로 해요. 그래서 작전이 어떻게 되냐면 네덜란드의 주요 교량들을 확보하는 거예요. 다리들 있죠. 교량들을 확보해가지고 공수부대가 막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교량을 딱 하고 우리가 먹으면 대기 중인 지상군이 우 하고 몰려와가지고 이 라인간 방어선을 돌파해버리자, 이런 작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여기저기 이렇게 차량으로 가기는 힘드니까 비행기로 웅 하고 가가지고 몇 명을 막 떨어뜨려서 교량을 확보를 하고 이제 막 진군해 이래가지고 많은 수가 우르르 가가지고 이제 여기를 딱 먹자, 이런 작전을 세웠어. 일단 괜찮아요. 근데 이게 딱 성공을 하면 어떤 게 좋냐면 네덜란드랑 독일에 있는 독일군을 반으로 딱 나눠버릴 수가 있었어. 둘로 나눠버릴 수가 있었고 독일이 바로 코앞이었던 이 독일 본토에다가 독일을 먹는 거점을 마련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되게 작전 자체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성공하면 우리가 이거를 크리스마스 전에 이 작전을 이거를 끝내버릴 수 있겠는데? 그 전쟁 금방 끝나면 좋지. 자, 이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이 작전이 바로 여러분들 그 영화 보셨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서 최전선에 투입이 돼가지고 라이언을 겁나 찾아가지고 라이언 어이쿠 우리 라이언 탁 했는데 어머 그 라이언이 이 라이언이 아니네 하면서 또 겁나 라이언을 또 찾으러 갔는데 이 라이언이 갑자기 무슨 뭐 다리를 지킨다면서 뭐 나는 이 사람들을 포기할 수 없어 뭐 이거 있죠.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 영화요. 이 영화에서 이제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이 계기가 된 이 작전입니다. 이거는 머나먼 다리라는 영화에도 나오는 부분이에요. 당시에 프랑스군한테 박살나있던 독일군이 되게 약해져 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연합군이 그래 이 작전을 하자! 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9월 17일 일요일을 작전 개시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9월 17일
이른바 마켓 작전이라는 게 펼쳐집니다. 마켓이라는 게 주요 교량, 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공수부대, 공정부대를 의미하고요. 가드는 길을 따라서 진격하는 지상부대를 뜻하는 암호명이에요. 마켓은 위에서 떨어지는 거, 가드는 밑에서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마켓 가든이라는 암호명을 가진 작전이 딱 세워지게 됩니다. 이 마켓 부대인, 위에서 떨어지는 부대인 미국의 제101사단, 공수사단이 울부짖는 독수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101사단이 에인트호번에 있는 다리에 투입이 됐어요. 그리고 이어서 미국의 82 공수사단이 올 아메리칸이라는 사단이 네이메헌 이라는 곳에 갔고요. 영국의 제1 공수사단인 레드데블스가 아르넴으로 갔습니다. 세 군데에 퍼져서 이 작전을 수행을 했어요. 미국군, 영국군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투입이 될 지상작전 부대는 영국군의 제30군단이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요 작전을 돕기 위해서 영국으로 피신을 해있던 네덜란드 망명 정부도 도와줘요.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주냐면 네덜란드 철도 노동자들한테 얘들아, 우리 영국이 돕자, 연합군을 돕자, 우리 총파업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네덜란드 철도망을 마비를 시켜가지고 독일군의 탄약이랑 보급품 수송을 아예 그냥 지연시키고 끊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철도 노동자들이 그래, 이 작전만 성공하면 연합군이 이길 테니까 그래, 독일군이 아무리 무서워도 우리나라를 지켜야지, 얘들아 총파업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철도 노동자들이 90%가 레일이랑 관제시설 같은 철도망을 다 파괴해버리고 지하로 잠적해버렸어요. 열심히 도왔죠. 근데 문제는요, 이 지역에 있던 독일군이 연합군의 생각보다는 그렇게 약해져 있지 않았어요. 혼란을 수습한 다음 점점점 이제 군대를 더 재정비하고 강화되는 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차랑 이것저것 중장비가 이미 다 보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합군들은 무슨 뭐 정예병력이라고 해도 무슨 뭐 소총 빵야 뭐 수류탄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독일군은 막 전차 있죠, 막 일단 이게 딸려요. 일단 이게 좀 딸려. 그래서 공수부대 따위는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아. 아니 지상에서 쳐들어오는 군대는 몰라도 아니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데 뭐 얼마나 더 많은 무기를 들고 내려올 거예요. 안 그래요? 자, 이렇게 공수부대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게다가 독일의 공수부대 지휘관이 아르헨 지역에 이미 주둔을 해 있는 상태였어요. 참고로 이 지휘관은요,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면 방어의 사자예요. 최강의 방어전 지휘관으로 유명했던 사람이 이미 연합군의 공세를 예측했어. 그래서 이놈들이 아르넴에 오겠구만 이래가지고 아르넴 근교에 이미 다 쫙 깔린 상태였단 말이야. 근데 연합군은 이걸 몰라요. 떨어지면서 우 다리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 떨어졌는데 이미 여기는 다 독일군이 있어. 뭘 몰랐지 그때는. 몰랐지 독일군이 그렇게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영국의 공수부대가 아르넴 지역에 떨어집니다. 일단 다른 부대 먼저 이야기를 해줄게요. 에인트호번에 떨어졌던 미국의 101 공수사단이 제일 가까운 교량을 먹긴 했는데 다른 교량을 먹지를 못하고 독일군이 거기를 다 폭파해버려가지고 막 여기저기 고군분투하고 있었고 또 다른 미국의 82사단에서는 독일군이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서로 대치 상태에 있었어. 먹지도 못하고. 자, 그리고 대망의 아르넴에서는 낙하산을 훌 타고 내려오는데 작전을 세웠던 사람들이 생각을 못한 게 있어요.
위에서는 바람이 겁나 많이 불어요. 떨어지는데 바람을 계산대에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떨어질 당시 바람이 겁나 많이 불어가지고 딱 그 떨어지기로 한 장소에 떨어진 사람이 몇 명 안 된대요. 난리가 났죠. 제대로 된 지역에 투하된 공정부대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영국의 공수사단이 아르넴 대교의 입구를 장악합니다. 아르넴 대교 입구를 장악했지만 독일군의 추가 병력만을 저지했지 교량을 완전히 먹지를 못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죠? 파란색이 이제 후흥 하고 떨어진 영국군이에요. 자, 그리고 앞에 이렇게 빨간 게 독일군입니다. 망했죠? 이렇게 공수사단들이 먼저 교량을 다 먹어줬었어야지 이 전차 부대가 우웅하고 가가지고 독일군을 싹 쓸어버리는데, 아니 공수사단들이 다 막 이렇게 뭐 먹지도 못하지, 무슨 뭐 교량 파괴됐다 그러지, 뭐 어디 뭐 입구만 먹었다 그러지, 대치 상태라 그러지, 이러니까 진격을 하던 이 전차 부대, 영국의 30군단의 작전도 같이 삐그덕거립니다. 첫날에 딱 미국의 101 사단이 있는 에인트호번까지 몇 시간 만에 웅 하고 딱 도착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교량에 독일군들이 매복을 해 있었어. 일로 오겠지? 다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로 오겠지 뭐 이러고 딱 기다렸는데 정말 거기에 뿅 하고 나타났네. 그래가지고 막 써느라 시간이 겁나 오래 걸렸어요. 예정보다 늦어집니다. 그나마도 또 하나밖에 없는 그 교량을 독일군이 폭파시켜버렸어.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자 이제 우리 교량을 만들자 해가지고 영차 임시 교량을 만들어요. 또 임시 교량을 만드느라 또 시간을 허비합니다. 결국 한 36시간 정도가 지체가 돼서 네이메현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근데 여기 어땠어요? 아까 먹지도 못하고 대치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거 먹느라 또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독일군이 계속 버티니까 지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발목이 잡힙니다. 결국 이 교량을 탈취를 하기는 했지만 독일군이 막 죽어라고 반격을 한 끝에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 20일까지 우리는 이 마켓 가든 작전을 끝낸다 라고 했는데 이미 물 건너갔어요. 이미 아르넴에는 도착도 못했는데 이 작전이 이제 물 건너갑니다. 어쨌든 영국의 제1공수사단이 아르넴으로 가는 길을 점령을 했고 차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독일군이랑 계속 싸우면서 증원부대가 막 몰려오는 거야. 독일군에 증원부대가 막 몰려오면서 포위가 되어버립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증원부대가 몰려오면서 포위가 됩니다. 버티고 있는데 앞에서 밀고 뒤에서 쳐들어오고 고립이 되어버립니다. 겨우겨우 목숨을 걸고 대교를 사수하긴 했지만, 사수는 했는데 이미 거의 박살이 난 상태예요. 더 이상 버텨봤자 이게 의미가 없어. 교량을 먹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합군이 이 얼마 남지 않은 병력을 데리고 라인강 너머로 겨우겨우 철수를 합니다. 영국군의 공수사단의 피해가 엄청나게 컸어요. 이렇게 밀렸으니까. 다른 쪽은 뭐 네이메언이나 뭐 다른 쪽은 다른 영국군의 그 제34단이 이미 쳐들어와가지고 같이 밀었고 뭐 이미 대치 상태였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었는데, 얘네는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원부대 왔죠 이러니까 막 거의 괴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만 명이 넘는 강화 병력 중에 2,000명만 탈출했고 나머지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전사자가 2,000명이 조금 안 되고요. 포로가 7,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독일군이 발표를 합니다. 자, 영국군은 괴멸되었습니다. 영국군은 2,000명이 사망하고 2,000명이 도망갔고 포로 7,000명 우리가 데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겼죠? 이렇게 딱 발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영국의 국민들이 패닉에 빠집니다. 아니, 우리 대영 제국이? 아니, 세상에나? 이러면서 이제 패닉에 빠지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사기를 북돋아줘야 되는데, 부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줘야 되는데 독일군한테 괴물이 됐다 그러니까 어떡해요. 처칠이 이제 마이크를 듭니다. 마이크를 딱 들고, 여러분들 저거 그냥 뻥이에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독일군이 우리의 군기를 괜히 하락시키려고 거짓말하는 거야 쟤네. 사실 우리 병력이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어. 사실 우리 포로도 그렇게 많이 안 잡혔어. 괜찮아, 우리 아직 살아있어. 여러분들 쫄지마 이러면서 호소를 했는데, 독일군이 다시 한번 얘들아 제대로 집계 한번 내보자 이래가지고 집계를 딱 냈는데 기존에 발표한 것보다 영국군의 피해가 더 많아졌어요.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독일군이 대대적으로 보복을 하기 시작해요. 독일의 사령관이 네덜란드 너네들이 우리 보급을 끊었어? 똑같이 해줄게 너네들. 이러고서 네덜란드 농촌에서 주요 도시로 올라오는 공급 루트를 다 차단시켜버립니다. 근데 이제 겨울이 되고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음식이랑 연료가 끊겨버렸잖아요. 도시로 가는 공급을 끊어버렸으니까 도시 사람들이 이미 고립이 되어버린 거야. 대도시 주민 450만 명이 굶기 시작합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독일군이 흠칫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식품 루트를 차단했던 걸 6주 만에 풀어주기는 했는데 이게 제대로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철도 운송 그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오지를 않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망명정부 네덜란드가 그 철도 노동자들한테 총파업하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그 네덜란드 노동자들이 다 폭파시키고 지하로 숨어버렸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망가뜨린 운송체계 때문에 자기들의 기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군의 보복이 시작됐던 초기인 11월 달에 암스테르담 주민한테 한 명한테 보급이 되었던 열량이 보통 한 1000칼로리 정도 됐대요. 근데 3달이 지난 이듬해 2월에는 절반 수준인 580칼로리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라면 하나로 며칠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조차도 제대로 지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농산물이 제대로 나지를 않으니까 배급 중지 품목도 많이 늘어났고 1944년 말쯤에는 버터 배급은 아예 중단돼 버렸고 고기 배급은 일찍이 끊겨버렸어요. 기본 식량인 빵이 일주일에 2.2kg가 원래는 배급이 됐었는데 1945년 4월에는 일주일에 400g밖에 제공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뭐 괜찮은 정도고요. 일주일 동안 감자 1개 배급되는 날도 굉장히 많았대요. 전부 다가 굶주림에 시달리다 보니까 암시장에서도 식료품이 완전히 사라졌고 이른바 굶주림의 겨울이 시작됩니다. 450만 명이 살고 있는데 300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렸고 나중에 전쟁이 끝난 후에 집계를 내보니까 굶어 죽은 사람이 22,000명, 아사 직전에 놓였던 사람이 3만 명이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오드리 헵번 있죠? 그 오드리 헵번도 당시 네덜란드에서 이 굶주림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의 기억 때문에 오드리 헵번은 전쟁 영화에는 절대로 출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해요. 배급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니까 주민들은 이제 본인이 알아서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 뭐 있어요? 우리 가족. 개랑 고양이 있죠. 미안하다 하면서 개랑 고양이를 잡아먹기 시작해요.
개랑 고양이를 다 잡아먹으니까 이제 주변엔 식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먹을 수 없는 것들을 갖다 팔기 시작해요. 집에 있는 보석들 있죠. 귀걸이, 반지, 목걸이, 무슨 폐물, 골동품 죄다 싸들고 가가지고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서 시골 농장으로 갑니다. 시골 농장에 가가지고 자, 폐물이에요 이러면서 폐물을 막 이만큼을 빡 줘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만큼 갖고 왔구나. 그러면 여기 썩은 순무 하나 있어요. 이 무 하나 갖고 가. 어이, 나도 없어. 나도. 무슨 썩어가는 순무 하나 주고 무슨 튤립 한 뿌리 주고 이래요. 아니 당장 굶어 죽겠는데 지금 폐물이 무슨 소용이에요. 당시의 독일군은 거의 패망 직전이라서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연합군도 딱히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수십만 명을 굶고 있는데 수백만 명이 굶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잖아요. 결국 연합군이 폭격기를 가져옵니다. 폭격기 왜? 뭐? 독일 뭐? 왜? 다 쓸게? 폭격기를 이용해서 대규모 식량을 투하하기로 결정해요. 문제는 독일군의 반격이에요. 패전 직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에 주둔해 있는 독일군의 전력이 만만치가 않아요. 빵을 투하하는 연합군이 대공사격을 빵 하고 받으면 어떡해요? 피해가 심각해지잖아요. 도와주려고 간 건데. 안 되겠다 싶어서 식료품을 공중 투하하는 만나 작전이라는 걸 세우게 돼요. 작전을 세워요. 왜 만나 작전이냐면 성경의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황야에서 헤매다가 먹을 것이 떨어져 굶어 죽기 직전에 하느님이 하늘에서 빵 같은 거 이렇게 식료품을 쫙 하고 내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전 이름이 만나예요. 만나 작전. 그래서 이 작전을 두고 독일군이랑 협상을 해요. 아니 우리가 폭격기를 가지고 식량을 떨어뜨릴게. 너네들이 대공사격을 하지 말아봐봐. 아니 사람들은 구해야 될 거다니요. 이랬는데 독일군이 싫어. 니네들이 빵 투하한다 그래놓고 거기다가 폭탄 같은 거 투하하면 우리 다 죽잖아. 싫어. 아니 무슨 빵이야. 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거절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네덜란드 국민들은 막 한시가 급한데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모험을 강행합니다. 4월 29일 날 먼저 2대의 폭격기를 출격을 시켜서 빵을 투하해요. 근데 과연 독일군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게 당시 빵이 투하되던 장면이에요.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연합군이 독일군의 의심을 사지 않으려고 100m에서 200m 정도로 나는 초저공 비행으로 갑니다. 보이시죠? 엄청 낮게 날고 있어요. 지금 엄청 낮아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낙하산도 없이 빵을 그냥 투하하고 있어요. 왜 낙하산도 없이 빵을 투하해요? 아니 빵 부러지면 어떡해요? 빵 찌그러지면 어떡합니까? 아니 낙하산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폭탄이면요 바닥으로 100m, 200m로 날고 있는데 이 정도의 폭탄을 투하하면 당연히 날고 있는 이 폭격기에도 피해가 가겠죠. 그래서 폭격기가 추락할 수도 있으니까 초저공 비행으로 날면서 이 빵들을 낙하산 없이 투하를 한 겁니다. 만약에 의심스러운 걸 하면 바로 대공사격 날라오겠죠. 100m, 200m인데 못 맞추겠어요 이거를? 그냥 보병이 소총으로 격추시켜도 될 정도의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순수 식료품인 걸 확인한 독일군들도 대공포를 쏘지 않았고 그 결과 9일에 걸쳐서 1만 톤이 넘는 빵과 식료품을 공중에서 투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수백만의 네덜란드 주민이 아사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작전이 벌어진 지 9일 만에 독일의 무조건 항복으로 전쟁은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이 이야기가 끝이 났고요.